그래서 이러한 면역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게 이야기되는 중에 보면 면역을 강화시키자, 면역력을 키우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보다는 면역을 정상화시킨다는 말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강화되면은 아까 예. 말한 대로 셀프를 공격하는 것처럼 예.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역이라고 하는 이 우리 몸에 있는 법칙, 이 힘은 그것이 정상적으로만 작용하면 우리 몸을 지키는 데는 완벽하거든요. 그렇죠. 완벽한 법칙이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더 증가시키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만 그 있는 것이 좀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리 그 정상 면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첫째가 저는 이 바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혈관 건강에도 첫 번째가 운동이었죠.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좀 게으름을 떨쳐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혈관도 운동이고 면역도 운동이고. 결국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우리 몸의 법칙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움직여야 그래서 되죠. 네. 이거는 이 연구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운동과 면역의 관계를 다 조사를 했거든요. 해보니까 운동을 했을 때 그 우리 백혈구들도 이게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런 기능이 떨어진 노화 호중구 특히 를 갖다가 운동을 하면 빨리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기능이 활발한 그러니까 맞아요. 젊은 호중구로 대체를 해줍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그 대식세포도 염증을 유발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억제를 하는 맞아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동맥경화 할 때도 동맥경화 생길 때는 염증성 대식세포가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게 네, 네. 하고 그 다음에 회복되는 과정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게 항염 대식세포가 이게 역할을 한다 그랬거든요. 네. 청소부죠, 그러니까. 맞아요. 예, 싸우기만 하는 거 아니라 또 청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치워주는 예, 것도. 예, 네. 이것도 이제 밸런스를 맞는 거죠, 네, 맞추는 네. 거죠. 네. 여기에 이게 면역이 또 운동이 또 관계됩니다. 그 다음에 T세포나 NK세포나 호중구나 대식세포 전부 다 운동을 했을 때 기능이 향상되는 거로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암세포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염증도 처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히 운동하는 게 그 암을 확실히. 예방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혈관뿐만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이런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예, 그거는 그 WHO에서도 이제 공고하는 사항인데,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면역 노화도와 운동량의 관계입니다. 이걸 한번 참고를 해봅니다. 여기서 숫자가 밑에 보면 운동량에 1, 2, 3, 4 있지 않습니까? 1이라는 게 어떤 운동량이냐 하면, 보통 속도로 일주일에 150분 정도 걷는 양의 네, 운동량이 1로 봅니다. 그러면 조경으로 해서는 한 75분 정도 토탈 네. 일주일에 그런 정도 하면 되는데 그 양으로 해서 대략 일주일에 그러니까 그 양으로 해서 했을 때 1, 2나 3, 4 정도 그러니까 한 2 정도 하면 되겠죠. 네. 그럼 아주 원활하고 1 정도만 해도 최소한은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40분씩 그러니까 약간 빠른 속도로 걷는다 하면 한 4일 정도만 해도 네. 이 정도는 목표가 될 겁니다. 네, 한 번에 1000보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 네. 한 7000보 정도를 그 정도 하면 될 겁니다. 네, 7000보 정도를 4일에서 5일 네, 그 이런 정도 정도 네, 하시면 바로 그게 이 네, 양입니다. 네, 네. 그러면 면역도 활발하고 면역 노화도도 떨어뜨리는 거죠. 네. 예. 그 실제로 이제 WHO도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동은 그뿐만 아니라 다른 효과들도 있죠. 예. 예, 근 감소도 막아주고 뼈도 튼튼하게 해주고 맞아요. 암도 예방하고 특히 낙상 이런 네, 것도 예방해 맞아요. 줍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울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해부학적으로도 운동을 담당하는 손해에서 시상, 감정을 네. 담당한 데죠. 거기에 신경 트랙터가 있습니다. 있어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시상에서 세로토닌이 분비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천년 네, 항우울제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네. 부작용도 전혀 없고 맞아요. 예. 운동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저는 체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예.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감기나 편도선염 이런 게 걸렸을 때 열이 나죠? 괴롭습니다. 괴로운 건 사실인데
그러면 이 열이 왜 나느냐? 그 바이러스나 그럼 세균이 일으키느냐? 아니면 내 몸에서 스스로 내는 것이냐? 예. 답은 우리 몸에서 필요해서 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내는 거예요. 괴롭지만 내는 겁니다. 먼저 체온 조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도 이제 항상성 중에 하나죠. 이거는 그 조절하는 중추는 시상 하부에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우리 뇌가 있고 뇌 절반을 딱 이렇게 잘랐을 때 가운데 아래쪽에 있습니다. 녹색으로 보이는 게 뇌하수체거든요. 호르몬, 우리 몸 전체 호르몬을 조절하죠. 그 위에 상부에 있는 기관이 시상하부입니다. 얇은 막 두 가지인데 마치 그 주머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체온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식욕, 성용, 또 그 다음에 호르몬, 자율신경 이거 전체 조절하는 중추가 여기 다 있습니다. 아주 여기가 정말 대단히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체온을 조절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운 날씨에 이제 우리가 이게 몸이 식어버리면 저체온이 되면 바로 시그널이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가서 이 체온을 유지해줘야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령을 내립니다. 어디다 지령을 내리냐면 첫째 근육들에다가 지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강제로 운동하게 되는 네, 겁니다. 맞아요. 덜덜덜덜 떠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운동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떨게 만들어서 열을 발생시킵니다. 네. 우리 몸에서 발열되게 하죠.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다량의 열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근육을 갖다가 움직이도록 하는 네,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열을 빨리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피부 혈관도 이제 딱 이렇게 수축시켜서 열이 빠져나가는 걸 차단시키죠. 닭살도 돋고. 예, 닭살도 네. 돋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절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우리가 감염이 됐을 때는 체온이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맞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이게 한목적적으로 이때는 일시적으로 열을 올려야 면역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그래 프로그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비록 체온 자체는 바깥 체온 자체는 정상이지만 이때는 그 프로스타글란딘을 E2가 이제 분비가 됩니다. 네. 분비가 돼서 시상하부에 가면 시상하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온도 조절 장치가 있죠. 그게 평상시에는 37도에 딱 조절되어 있죠. 네. 이걸 강제적으로 바꿉니다. 39도 이렇게 맞아요. 바꿉니다. 그러면 갑자기 저체온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또 떨어야죠. 네, 맞아요. 떨어서 열을 맞아요. 올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비상적으로 이제 그 열을 올려서 발열을 시켜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연구들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수지상세포에 이제 열이 고체온이 작용을 합니다. 작용하면 림프절로 이동을 해야 빨리 잘해줘야 그렇죠. 면역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빨리 잘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또 전달하는 효율성이 또 증가됩니다. 네. 그래서 더 잘 전달하고 더 잘 받아들이고 네. 이걸 만듭니다. 그건 복잡하게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되는데 그거 정말 신비롭습니다. 어쨌든 대략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약간 됩니다. 하모니랑 오케스트라처럼 각자 자기 맡은 일을 잘 더 해서 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네. 비상사태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터류킨 같은 걸 분비해서 그 다음에 그 NK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이들이 바로 이게 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도움 T세포나 세포독성 T세포를 또 활성화시킵니다. 네. 이들이 또 그러면 인터페론이나 이런 걸 분비를 하죠. 예. 그리고 저체온이 되면 또 반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체온을, 그리고 또 체온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혈액에 돌아다니는 림프구들은 대부분은 사실은 이게 대기 상태, 대기 발령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활동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피 속에 온돌. 보관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예, 이따가 열이 발생하게 되면 바뀝니다. 네. 이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재빨리 림프절로 이동합니다. 네. 이동해서 거기서 훈련을 활성화 받습니다. 거기에는 수지상 세포가 이미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와 있어가지고 그들을 이제 활성화시키면 이들이 완전히 이제 전투병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바뀌어서 그 다음에는 거기서 이제는 활성화된 다음에 다시 이제는 혈액으로 들어가서 전투장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면 그 이동을 다 빨리 해줍니다. 네. 열이 다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면역을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까도 그 말씀해 주셨지만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또 잘 때도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잘 때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 자꾸 어른들이 배 덮고 자라고 하는 게 예. 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네, 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네. 자는 것 신경을 써주시고 한 번씩 열을 올리는 거.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열이 올라가는 것보다 미리 내가 먼저 그렇죠. 열을 훈련. 먼저 한번 내보는 거죠. 네, 네. 예, 그게 또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역시 운동.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원적외선 같은 것도 도움이 되겠죠. 네. 예, 그리고 도움 될 겁니다. 그리고 해열제 남용은 좀 상관하는 게 좋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이겨보고, 예.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만 아이들은 또 고열을 방치하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열경기가 맞아요, 생기니까 그건 위험합니다. 그런 데는 쓰더라도 어른들 성인 경우에는 웬만한 열은 그냥 이겨보고 안 되면 그때 하더라도 네. 해열제 남용 그거 좀 우리가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기가 경험해봐야죠. 맞아요. 예, 그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은 또 가을철에는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우리 몸 입장에선 변화가 큰 것도 되게 힘든 일이라서 예, 그것도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얇은 옷을 가지고 네. 다닌다거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특히 그 점액이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고 또 방한 습도 유지를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는 잘 씹어서 먹는다. 이게 네. 침이 잘 나오게 섞이게 한다. 그 다음에 제산제나 해열제나 항생제는 남용하지는 않도록 한다.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쓰도록 한다.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섬유질을 좀 충분히 섭취하는 것. 네. 우리 그 장내 미생물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그 다음에 수면을 충분히, 그 다음에 그 꾸준히 운동하는 것, 그리고 한 번씩 이 체온을 올려주는 것, 유지하면서 네, 올려주는 맞아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봅니다.